네, 센차 CMD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차 CMD가 뭔지 일단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센차 CMD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CMD 커맨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개발에서 자주 쓰이는 커맨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센차 CMD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차 CMD란 센차 CMD란 일단 스프링의 메이븐과 그레일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흔히들 스프링 세팅할 때 메이븐과 그레드를 써서 세팅을 하잖아요. 이처럼 EXTJS를 개발할 때 센차 CMD를 안 한다는 뜻은 스프링에서 메이븐과 그레드 없이 개발한다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센차 CMD가 필요하고 프로젝트 초기 세팅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EXTJS 개발 및 빌드 시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센차 CMD 커맨드 쪽, 그러니까 프로젝트 설정 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차 CMD 커맨드 중에 프로젝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개발자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급 개발자는 반드시 알아야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 커맨드는 센차 제너레이트 워크스페이스, 제너레이트 앱, 제너레이트 패키지, 제너레이트 테마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센차 제너레이트 워크스페이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차 제너레이트 워크스페이스 커맨드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다중 앱 모듈을 구성할 때 사용되고 그 생성하는 커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차 SDK 그리고 SDK 경로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워크스페이스 명이 됩니다. 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중 앱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 앱으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인사 앱이라든지 회계 앱이라든지 구매 앱이 존재할 때 이때 그냥 어플리 제너레이트 앱으로 할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 폴더마다 EXTJS SDK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앱이 아닌 이제 하나의 SDK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용량을 절약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SDK를 버전업을 할 때 이제 매우 용이합니다. 만약에 각각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각각 앱마다 다 들어가서 버전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가는 이제 앱 간의 연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 모듈 앱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제 각각의 모듈 앱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 앱과 공통 모듈 앱이 돌아가는 방식 아니면 회계 앱과 공통 모듈 앱이 돌아가는 방식 아니면은 구매 앱과 공통 모듈 앱이 돌아가는 방식 아니면은 이거 다 통으로 해서 하나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앱 간에 이제 연계 같은 거 설정할 때 매우 편리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센차 제너레이트 앱 커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차 제너레이트 앱이란 먼저 EXTJS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반드시 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커맨드를 이제 실행해야 실제 EXTJS 개발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했다시피 워크스페이스가 없을 때는 바로 SDK 경로를 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사용할 때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이동한 뒤에 이제 다음과 같은 아래 센차 대시 SDK EXT 제너레이트 앱 그리고 앱명 그다음에 클래식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클래식은 EXTJS 같은 경우에는
모던과 클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차 터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스 저희 교육할 때는 이제 클래식 위주로만 교육이 되기 때문에 클래식을 반드시 쓰는 것 클래식이라는 이 옵션을 반드시 네 여기 클래식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넣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제너레이트 커맨드를 통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개발 환경 세팅할 때 이 커맨드를 써서 이제 세팅을 했어요. 예, 커맨드 보시면은 아까 방금 말했던 워크스페이스 생성하고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뒤에 앱을 생성하는 거 보시는 거 있죠? 네, 여기 있는 커머셜 버전은 이렇게 하고 트라이얼 버전은 이렇게 한다. 예, 이거를 지난 강의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데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센차 제네레이트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커스텀 패키지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네, 반드시 앱 폴더 내에서 이동한 뒤에 명령을 실행시켜야 되고 커맨드는 센서 제네레이트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명이 됩니다. 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추후 강의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차 제너레이트 테마라는 커맨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테마 만들 때 사용되는 커맨드이고 이것도 이제 추후 강의에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센차 CMD 커맨드 중에서 이제 개발할 때 자주 쓰이는 커맨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차 CMD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과 관련된 커맨드는 모든 개발자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커맨드가 되고요. 이거에 대한 커맨드에 대한 내용은 센차 제너레이트 뷰 그리고 앱 빌드, MD 플래시, 앱 워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앱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물론 알아두면 좋겠죠. 이것도 이제 옵셔널한 부분이라서 이제 반드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센차 제너레이트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제너레이트 뷰는 저희가 뷰나 뷰 모델, 뷰 컨트롤러를 생성해주는 명령어로 앱 폴더 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EXTJS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래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센차 제너레이트 뷰를 쓰지 않으면은 타이핑해야 될 양이 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맨드를 쓰면은 이제 단순 반복하는 작업을 상당 부분 많이 줄여들게 되게 됩니다. 네, 쓰는 방법은 그냥 여기 가서 그 어플리케이션 폴더 내려가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네, 그렇게 클래스명에 해당되는 이 클래스와 뷰와 뷰 모델, 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앱 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차 앱 빌더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명령어로 빌드 완료 시 하나의 독립적인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명령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빌드 프로덕션과 빌드 디벨롭먼트, 빌드 테스팅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센차 앱 빌드 프로덕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의 앱.js로 압축되게 됩니다. 압축시키는 커맨드가 되고 주로 이제 자주 쓸 때 센차 앱 빌드 그리고 대시 C C를 붙여서 어 쓰게 됩니다. 이 C 옵션이 뭐냐? 빌드 폴더를 통째로 지우고 빌드하는 건데 가끔씩 이제 대시 C 옵션을 안 넣어 주면은 기존에 있던 내용 때문에 이제 빌드할 때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센차 앱 빌드 그다음에 대시 C를 붙이셔서 이제 이 커맨드를 실행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빌드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배포할 때 그때 사용이 되고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빌드가 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압축
JS 코드가 압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SS도 동일하게 압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센차 앱 빌드 테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거 앱 빌드 테스팅은 언제 하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센 프로덕션 몰드 빌드 할 때 그때 오류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이 빌드 테스팅을 해서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게 됩니다. 네. 아래와 같이 이제 하나의 앱.js로 이제 통일돼서 나오는데 이제 압축되지 않고,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션 모드에서 프로덕션 빌드가 안 되는 원인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앱 빌드 프로덕션 오류 발생될 때 이거를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이걸 찾는 용도로 찾는 용도로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센차 앱 빌드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가서 센차 빌드 디벨롭먼트를 해주시면 되고, CSS나 JS 코드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하지 않으면 이 변경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센차 앱 리프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 앱 리프레시는 센차 앱 디벨롭먼트와 일단은 빌드 디벨롭먼트와 동일합니다.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CSS는 제외하고 저희가 만든 클래스 파일만 이제 그 부분만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EXTJS 개발할 때 센차 앱 워치를 실행시키고 개발합니다. 일단 아래에 이제 오류 창을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되고 가끔씩 동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와치를 껐다가 켜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샘차입 리프레시 또는 샘차입 빌드 디벨롭먼트를 수행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부러 오류를 생성시켰거든요. 오타를 내서 보시면은 여기 베이직 그리드 패널.js 파일에 25번째 라인이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오류를 잡기 때문에 와치를 켜서 개발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같은 경우는 일단 센차 CMD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별히 데모를 안 보여주는데 앞으로 화면을 개발할 때 이게 수시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한 시연은 일단 넘어가기도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일반 개발자 같은 경우는 센차 제너레이트 뷰만 알면 되고, 그리고 센차 앱 와치만 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센차 CMD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일반적으로 화면 개발할 때 쓰는 커맨드는 이 두 개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개발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